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비공개하겠습니다. 진짜 통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기소거까지 내뱉은 송원석 원내대표. 급기야 의장실 안에서는 큰 소리가 터져나왔고 장동혁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접견까지 살얼음판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임의 제출 방식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수사를 막아라 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고.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에 이어서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 가능성까지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대여 투쟁을 외쳤던 국민의힘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부터 국회가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국회의장실까지 국힘 원내 지도부가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항의 방문이 정당한 것인가, 과도한 것인가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12.3 불법 계엄 이후에 벌써 9개월 가까이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해서 도대체 뭐 쓸만한 증거가 나올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순차적으로 이거는 불가피성을 띠고 있는 압수수색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명백히 방해했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정황들이 워낙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압수수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불과 한두 달 전에 윤상현 의원이나 권성동, 임종득 의원 등등 압수수색 할 때는 호떡집에 불난 듯이 막 긴급 문자 돌리고 집합해 주세요, 모여 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압수수색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의원들이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본인들도 사실은 자포자기 상태 아닐까 싶어요. 당사 압수수색도 안 된다. 국회의원실 압수수색도 안 된다. 예. 그럼 도대체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하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협조를 하고 특검을 빨리빨리 끝내게 수사를 종결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M1 국회의장한테 가서 그냥 계속 압수수색 할 때마다 계속 의장실 달려가가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의장이 독립국도 아니고 M1 국회의장실 가서 이렇게 난동을 피울 일인가 시쳇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매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특검 그 수사를 어떻게 국회의장이 막습니까? 그거는 불가피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신속하게 빨리 정리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이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국회의장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국회의장으로서의 메시지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었을 때의 사례만 참고한다면 우리 당이 더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그러니까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라도 좀 내달라라고 하는 것은 전 충분히 전달 가능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국회의장이 사실 당적을 포기하고 국회의장이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방금 국회의장실로 향하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영상도 보셨는데 국회의장실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의나 문제 제기 때 집단으로 매번 이렇게 찾아오는 행태가 있다 지적을 했고요. 또 우원식 의장은 수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의장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명래 의원님. 네. 어떻게 그러니까 국회의장 보고 막아달라는 겁니까?
그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오는데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뭐 국회의 경호권을 발동해서 수사관들을 막아선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한남동 관저에서 벌어졌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막을 어떤 합법적인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의원들이 집단으로 의장실 찾아가서 항의하는 거는 뭐 지금의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당이 야당할 때나 아니면 여당할 때도 심지어 자기 당 출신의 국회의장한테도 집단적으로 찾아가서 어떤 안건 빨리 상정 안 해준다고 예. 집단적으로 항의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는 고쳐야 할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어떤 폐습 뭐 아니면 습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국회의장실로 들어갔는데 일부 국회의장실 관계자들은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고 작은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근데 같은 국회 안에 있고 예. 국회의장도 물론 의장이시긴 하지만 현역 의원이시고 현역 의원들이 어떤 그 사안이 있을 때 서로 찾아가는 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굳이 저기서 뭐 약속이 안 돼 있습니다라고 막는 거는 그냥 해프닝이 아닌가, 뭐 쇼잉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가서 만나야죠. 그리고 이거는 이 특검 수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의장 방문, 그러니까 항의 방문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장을 찾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그럼 왜 정치적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지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특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흘려보내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부적절하고 매우 압박 수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불필요한 수사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호 이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통화가 매우 짧았던 것도 이제 나왔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걸 방해를 했다고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그 시간대로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느냐를 얘기를 했고, 그것이 사실 의원들한테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추경호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미 다 조금만 이렇게 들춰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분짜리 통화를 했으면 무슨 자료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걸 압수수색이라는 걸 집에도 하고 의원실에도 하고 원내대표실도 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거는 특검이 결국에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걸 항의를 하고 계속해서 이걸 이슈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게 비일비재하고 굉장히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마다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진짜 그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탄압 형태의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한덕수 전 총리와는 12월 3일 밤에 7분가량 통화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당사자와는 1분 통화지만요. 그 윗줄 보시면 한덕수 당시 총리와는 7분 통화 있기 때문에 또 한덕수 전 총리도 지금 기소된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확보해야 할 것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장 접견을 하고요. 그 마친 뒤에 계속해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었던 추경호 의원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굳이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렇게 국회를 침탈하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범죄와 관련성도 없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부까지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저는 그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정강재 의원님,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거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혐의들을 확인하려면
좀 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이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 그걸 물리적으로 막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신영대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분이에요. 지금 국회의장하고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 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적어도 저는 같은 잣대가 우원식 의장에게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것을 놓고 보면 이런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과격한 방식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 당이 계속해서 걱정했었던 정치적 목적을 특검이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국민께 직접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 장동혁 대표가 범죄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분들까지 압수수색을 한다. 이 말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요. 특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시절에 그 계엄 당일날 행적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행위죠. 그다음에 본회의장을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계속해서 장소를 바꿔가지고 혼란스러워서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의 증언까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국회의장에게 30분 연기 요청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 말대로 연기가 됐더라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계엄 해제 못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본인은 왜 국회 본청에 원내대표 시절에 있었으면서 한 67명의 의원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으면서 왜 본회의장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7분 동안 통화하는데 7분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계엄 선포 후에 그 긴박한 급박한 상황에서 도대체 7분 동안이나 무슨 내용의 통화를 했는가 안부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속 시원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본인 이야기대로 말리려고 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국무위원들 소집해가지고 뭐 더 의견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본인은 굉장히 발뺌을 하고 있지만 예. 그게 정확하게 그 맞는 해명이 되려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7분 동안 빨리 들어가서 해제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래야 본인 얘기에 앞뒤가 맞는 것인데 지금 맥락상으로 봐서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로 봐서는 그런 통화가 아니었을 걸로 확신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압수수색해야 되고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국 금지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범죄 관련성이 없는 인물에 대해서 과도한 압수수색이다. 저는 도저히 이거는 수용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영래 의원님, 지난 시간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그리고 자진 불체포 특권 포기까지도 둘 다 마치셨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은 이제 흔히 언론에서 신전하기엔 압수물 분석하고 사람 부른다. 이게 공식이잖아요. 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려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가 9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미지수입니다만 사실은 뭐가 나올지 모르고 하는 게 압수수색이죠. 정확하게 어디 뭐가 있는지 알고 압수수색 들어가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이고요. 그래서 다소 좀 포괄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지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압수수색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소명의 정도보다는 또 구속영장은 훨씬 높은 정도의 그 증거나 소명 단계가 좀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관측하셨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영장 청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 참고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페이스북 글입니다. 계엄 당일 0시 38분에 우원식 의장이 출입 조치 요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표결 방해 의도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계속해서 비슷한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토 3종 세트. 이거 워낙 사안들이 많아서 이것도 잠시 기억에서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매간 매직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3종 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스스로 자백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그리고 그의 맞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동시에 소환됐습니다. 소환 당시 영상 보시죠.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목걸이 선물 상위인 박성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요? 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공직자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보신 것처럼 이봉관 회장은 이른바 이번 3특검 전국에선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온 인물이 됐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더라고요. 약간 전형적인 회장님의 출석 모습을 또 보여줬다. 이런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수사가 돼야죠. 지금 물론 그 목걸이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매우 큰 잘못을 한 거는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의 응당한 이제 벌을 받아야 되겠죠.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근데 사실 그거를 또 사서 전달한 서해건설 회장도 매우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휠체어 타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휠체어 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분들도 뇌물을 건네면서 또 본인의 사위에 그 청탁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수사와 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토 3종 세트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2천만 원 상당의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1,000만 원대 그라프 귀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라고 이봉관 회장은 이미 자수서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그러니까 뇌물이 의율될 것이냐, 알선 수재가 의율될 것이냐, 이거를 가르는 건 대가성인 거죠? 아니요, 무엇보다도 예. 그거보다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모가 인정되어야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뇌물죄는 그 공직자만 범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신분범 그 용어죠? 그렇죠. 예.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와 같이 그러니까 공모하여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해석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해석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부인 단독으로는 뇌물죄를 범할 수 없고 대통령과 공모한 게 입증되어야만 뇌물죄. 만약에 그게 입증이 어렵다면 공무원의 지위가 필요 없는 범죄인 알선 수재죄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대략 8년 전에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이른바 경제 공동체 내지는 공동 지갑으로 박근혜가 받은 것은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 그래갖고 뇌물죄로 기소했잖아요. 예, 최순실 씨가 받은 건 박근혜가 곧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됐었죠. 한 몸이다, 공동 지갑이다 그래가면서 그 본인이 주장했던 이론에 의하면 공모가 입증이 되든 안 되든 뇌물죄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형량은 뇌물죄가 훨씬 중하죠. 이미 대가성은 거의 명백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에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주면서 사위의 그 공직 취업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표현하기에는 총리 비서실장은 너무 고위직 같아서 하여튼 인사청탁을 했다는 취지를 이미 자수한 바가 있으니까요. 대가 관계나 이런 거는 인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국가 조찬 기도회 예배 초청도 있었고요. 사위 인사청탁 지금 이렇게 자수서에 쓴 내용이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오늘 오후에는 맞사위도
소환이 됐습니까? 장인어른과 사위가 동시에 같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그 영상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에게 내 비서실장 뽑아달라고 했었다. 그 기자들과의 대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증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 10시에는 이봉근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오후 2시에는 이 사위가 박성근 전 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봉근 회장의 자수서가 김건희 씨의 구속에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은 날 뭐 오전 오후로 출석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박성근 이제 전 비서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씨에게는 그 자수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인사청탁을 이제 본인이 이를테면 장인 어른에게 총리 비서실장을 가고 싶다고 뭐 말을 한 것인지, 어떤 연유인지 앞뒤 맥락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청탁을 해서 그 대가로 매간매직의 이제 이 결과물로서 본인이 총리 비서실장을 가게 된 것인지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수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물어볼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봉근 회장이 오늘 진술거부권 행사를 뭐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행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수서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다른 얘기를 할 것인지 아마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결과에 따라서는 아마 이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실장도 네. 전 검사도 아마 그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에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 측이 언론에 알린 바에 따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오늘 조사를 받고 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조서 열람은 하지 않고 오후 5시에 조사실에서 퇴실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추후 조사 일정은 따로 정할 예정이다라고도 알렸습니다. 한 번 더 부를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적시를 했고요. 오후 5시쯤 조사실에서 퇴실했으니까 약 7시간 정도, 점심시간 포함해서 7시간 정도를 조사실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예, 좀 이정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사안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서 말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국가조찬기도회는 이 기도회는 1년에 한 번씩 있고 이거는 교계에서 굉장히 큰 조찬을 하는 그 기도와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꽤 많이 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이건 교계의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장로들 그다음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저는 1,000명 넘게 모이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봉관 회장이 이것 때문에 목걸이를 건넸다 아니면 조찬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뇌물했다 이것까지는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건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예, 아마 특검도 방점은 그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인사청탁의 대가로 어떤 금품을 건넨 것이 조찬기도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넨 것보다는 훨씬 죄질도 나쁘고 뭐 나중에 형량을 결정할 때 아니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보다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꾸 이제 국가조찬기도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봉관 회장이 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고 인사청탁을 이제 뇌물을 주고 결국에는 자리를 얻었는데 그 부회장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예. 마찬가지로 근거부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자꾸만 얘기가 인구에 회자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교육위원장까지도 물론 지금 사의를 밝혔지만요. 연결이 돼 있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의구심을 떨칠 수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권성동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통일교의 카지노 의혹 수사에 권성동 의원이 미리 경찰 수사 기밀을 통일교 측에 유출한 것 아니냐 이런 새로운 언론 보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이른바
지라시 수준, 정보지 수준의 내용을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긴 있는데 정광재 의원님, 예. 한학자 총재님도 카지노 하시냐라고 통일교 측에 물었다는 말도 나오고요. 글쎄 이게 뭐 사안에 따라 봤을 때 굉장히 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은수미 성남시장 기억하시죠?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수사 관련해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당시에 성남경찰서 경찰이 재판에 회부됐는데 무려 징역 8년에 취해졌어요. 물론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그 사안만으로 징역 8년까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이후에 이권에 개입했었다라는 것이 가중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율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현역 의원이었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꼽혔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뭐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겠지만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의혹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뭐 통일교 2인자라고 알려진 이 인물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이라서 단순한 풍문 수준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특검도 증거나 증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 정도면 또 새로운 수사가 한 가지가 생겼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 정도 구체적이라면 단순히 이른바 찌라시에 적혀 있는 내용보다는 경찰에서 누군가는 저 수사 정보를 당시 실세인 권성동 의원에게 건네줬다라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겠죠. 예. 사실은 경찰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이른바 인사와 관련해서 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유니폼을 입는 뭐 군인도 인사 때 인사청탁이 많이 들어가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경찰이 어느 정부 부처 못지않게 인사청탁이 좀 심하게 과열되는 부처인 게 틀림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실세다 그러면 자기 인사를 나중에 부탁하기 위해서라도 줄을 대고 그쪽에 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쪽에 어떤 요구도 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10월이면 당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 안 됐을 거고 안 됐을 때이고 권성동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실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측에서 수사 정보가 새어 나와서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짙어 보입니다. 사실 저 사안만 놓고 볼 때. 예, 단순히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 경찰 수사 상황을 전달했느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럼 누가 권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느냐, 경찰 내부냐 이것까지도 좀 뻗어 나가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2022년 10월에 이 귀뜸을 해준 그 시기 당시에 춘천경찰서가 통일교 지휘부의 원정 도박 내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더 글쎄요, 더 지켜볼 만한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지금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뭐 윤영호 세계본부장, 통일교 전 본부장이 예. 그 만약 실토라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적시되어 있다면은 그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까지 아마 수사돼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정보가 흘러가서 혹여라도 흘러간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수사 자체가 무마가 됐는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것까지 전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특히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에 큰 거 한 장 받았고 그다음에 2022년 2월, 3월 그러니까 대선 전후에 한학자 총재에 가서 큰절하고 쇼핑백 받아오고 그러고 나서 10월에 이제 귀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윤핵관 중에 누군가가 귀뜸을 해줬다더라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찰 출신 윤핵관도 있잖아요. 혹시 그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경찰 누군가가 정보를 흘려준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사에 돌입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수사는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물로서 누가 뭐 어떻게 벌을 받았거나 혹은 뭐 사건이 확실하게 수사가 되었다거나 이 얘기에 대해서는 결과물로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히 김영남 의원께 이것도 계속 김영남 의원께는 예측을 부탁하는 입장이 됐는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이제 소환하겠다라는 건 특검이 일정은 안 밝히는데 소환 방침은 여전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뭐 금품을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 한 총재의 지시를 입증하는 게 또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혐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면 어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될 것이냐인데 자금의 원천적인 공급자 내지는 최종 결정자는 한학자 총재로 보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는 한학자 총재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던 뇌물죄 위반이 됐던 뭐 공범으로 이렇게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소환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8일 출석 통보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8일이라면 다음 주기 때문에 이 언론 보도가 맞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한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